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진 폭발의 방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폭 설비에 대해서 나오긴 하는데요. 실제 방폭 설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기 쪽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이라 기본적인 이해를 통해서 기본 사항들만 이해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분진 폭발의 방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계속 이제 분진 폭발, 폭발에 대해서 가스 폭발 이런 폭발을 계속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보신 것처럼 분진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통풍, 그죠? 환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당연히 분진을 제거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발화원 자체가 없애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불꽃이나 전기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이제 불활성 그런 물질들, 시멘트나 석회나 모래나 이런 것들, 딱 물질 자체가 이거는 불이 타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물질을 활용을 잘 하시면 되겠고, 결국엔 1차 전면적인 폭발뿐만 아니라 2차 폭발도 또 중요할 수 있으니까 옆에 있는 그런 또 다른 물질에 의해서 폭발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가끔 한 번씩 나오는 어떤 그런 문제이긴 하는데요. 방폭 구조의 종류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은 전기 쪽에서 많이 다루지는 내용이고요. 기본적인 것들만 저희가 한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폭이라는 개념은 쉽게 설명해서 폭발을 방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EX라는 표현을 좀 간단하게 쓰긴 합니다. 익스플로전이라는 개념의 EX 앞에 그걸 따서 EX라는 표현이 돼 있다. 제품에 EX가 표현이 돼 있거나 그러면은 이거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폭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방폭 구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첫 번째 이제 안에는 이제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D로 표시하냐, D로 표시하냐, P로 표시하냐, O로 표시하냐에 따라서 그 종류가 있는데, 알고 보면 내압 방폭은 D.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압 방폭과 그 안에 있는 그 표시 방법이 틀린 것은 맞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보시면 내압 방법은 이제 D라는 표현을 좀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구조 자체가 내부에서 폭발성 가스가 발생이 돼도 그게 그 자체가 그 압력에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외부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자체가 내 압력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버티는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표시들을 여기 보신 것처럼 D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어떤 방폭의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압력 방폭 구조라고 해서 P잖아요. 약간은 요거랑 차이가 있는 게 내압도 압력 아닙니까? 압력도 압력 아닙니까? 이런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용기 내부에 보호기체가 들어갔다는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보호기체를 압입해서 내부 압력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 일로 넘어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압력을 충분히 유지시켜주면, 그러니까 이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면이 있다면 면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려면은 이제 압력의 부분들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자체가 어느 정도 압력에 버티고 그 안에 있는 그 압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신선 이런 것들 보호 기체를 통해서 또 돼 있다면, 그러면은 외부에서 가스가 이렇게 스며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의 방폭 구조, 압력 방폭 구조. P를 씁니다, P. 근데 이거는 압력 방폭 구조, 그러면은 프레셔니까 P로 생각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유입 방폭 구조, O라는 표현을 좀 하는데요. 이거는, 보시면 기름 속에 집어넣어요. 실제로 이런 것들 많이 쓸까요? 거의 안 쓰지 않겠습니까? 기름 속에 넣는다는 자체는 기름도 관리해야 된다는 건데, 어쨌든 내용을 보시면 기름 속에 넣어서 기름면 위에 존재하는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에 따라 인하될 수 있는 우려가 없는 구조로 만든다라고 해서 거의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올 현장에서 많이 쓰는 것 아니니까. 안전증 방폭 구조는 그래도 펌프나 이런 거에 모터죠. 모터에 많이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크나 이런 것들이 고온이 되어서는 안 될 그런 부분에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어떤 그런 구조상의 어떤 방법들을 넣어서 안전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펌프 같은 경우는 전기선들이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크나 또는 전기, 불꽃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 고온에 의해서 이런 걸 막아주기 위한 방법들이 안전증 방폭 구조인 E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있네요. 그죠? 본질 안전 방폭. 그죠? 본질 안전. 안전이 본질이다. 그죠? 본래 안전이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폭발성 가스 또는 이게 아예 점화되지 않는 거야, 아예. 그 점화원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 재밌는 건 앞에 있는 것도 뭐 내압이나 이런 것들은 점화원이 발생되더라도 거기 안에서 외부로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고 아예 얘는 뭐예요? 발생조차도 하지 않도록 상당히 그죠? 더 안전성이 더 확보된 그런 어떤 본질 안전 방법 구조 요거는 I라는 표현을 좀 합니다. 네, 참조하시고 몰드는 여기다 컴파운드 있죠. 컴파운드로 둘러싸서 폭발성을 뭐 그 위험성인 그런 기체와 아예 차단시키는 방법이다. 거의 안 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충전 방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다 석영가루를 막 넣어서 글쎄요. 이걸 좀 쓸까요? 약간 개념이 충전은 뭐다? 석영. 약간 개념 자체가 특수는 이런 것 외에도 뭐 또 다른 어떤 특수한 방법을 씁니다. 이런 개념.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아까 나왔던 뭐 안전증 부분 여기 그 전에 나왔었죠. 안전증이나 내압이나 이런 걸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본질 안전은 딱 봐도 되게 위험한 장소, 항상 가스가 체류한 장소, 이런 위험 장소는 아예 그냥 가스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점화원이 아예 발생되면 안 되니까, 불꽃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런 구조를 좀 쓰는구나.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방폭 구조의 구비 조건이에요. 그럼 방폭 구조를 쓰려면 어떤 걸 써야 됩니까?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방폭 구조를 쓰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방폭 구조 시건장치 할 거라는 의미는 아무나 못 열어서. 왜냐면 안에 스파크 발생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사에 열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안에 있는 가스가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뭐 그럴 일 없겠지만 그때 화염이 발생되고 점화원 발생돼 내압 방폭 구조는 점화원이 안에 발생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공간 자체가 어떤 폭발성 위험성이 있는 장소인데 방폭의 그 판넬 구조가 돼 있는 그런 어떤 정크션 박스나 이런 것들을 그냥 막 열어봤다고 했을 때는 안에 있는 점화원이 발생돼서 또 화재나 폭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시건장치 해라 이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대상 기계는 접지 단자를 설치해서 접지를 통해서 이런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퓨즈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퓨즈 자체는 우리가 이해하시면은 뭐 이렇게 그 일반적인 그 과도한 전류가 흐르지도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거의 어떤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런 것들 좀 사용을 해라. 그리고 도입의 인입 방식은 정확히, 그러니까 도선의 인입 방식을 정확히 채택을 좀 해라. 제가 봐도 뭐 그렇게 기본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가끔 나와요, 가끔. 그래서 별표 하나를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그 지하 작업장에 폭발성이 있는 그런 체류한 장소예요. 장소 자체가. 그럼 이 장소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어쩌면 사람이 다치는 거니까, 지식될 수 있으니까, 폭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조치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일단은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여기에 이제 이 경우 4시간마다 장시간을 작업을 해요. 작업을 오랫동안 한다는 거죠. 뭐 12시간 하거나 뭐 16시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하루 근무 시간은 보통 8시간이긴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급한 어떤 작업에 따라서는 더 많은 장시간의 작업이 필요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근데 이때 작업을 할 때 그러면은 계속 뭔가 안에 있는 가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들을 기준으로 볼 때는 보통 4시간을 얘기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6시간씩. 너무 넓죠. 주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정답이 되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장시간의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4시간마다 가스 농도를 측정하도록 해야 합니다라는 게 이제 돼 있지만 실제 사업장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합니다. 어떤 회사는 30분마다 하는 회사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회사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4시간마다의 개념은 좀 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더라 이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요. 그리고 나머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작업하기 전에 해야겠죠. 작업을 다 어느 정도 해놓고 이제 가스농도 측정합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전은 작업 전에 꼭 확보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작업 들어가기 전에 지금 화기 작업해요. 뭐 이런 거 여기도 마찬가지죠. 가스가 있는 장소에 들어가서 작업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막 그냥 작업하는 직원들을 뭐 그냥 들어가서 작업해도 됩니다. 라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작업 전이 되게 중요하다. 안전은.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작업하고 있어요. 근데 뭔가 좀 가스 누출될 것 같은 그런 의심이 생기는 거죠. 작업하다 보면 위험한 그런 어떤 순간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때는 그러면 뭐야 그냥 작업하면 되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의심이 있다면, 그러니까 안전은 이런 게 있어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뭔가를 조치해야 된다는 거죠. 뭐 지난번도 괜찮았는데 이번에도 괜찮겠지 이러다가 사고 난다고요. 그게 여기에 좀 약간 연관성 있게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될 위험이 있는 그런 장소. 그러니까 뭔가 환기가 잘 안 되는 거죠. 아까 분진 폭발에 대한 핵심인 게 그거였잖아요. 환기 통풍 이런 거 분진 제거 물론 있었지만,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정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어떻게 보면 있는 장소에서는 당연히 가스노 측정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뻔하죠, 그죠? 근데 역시 이게 나온다고 그랬죠. 6시간으로 막 집어넣고 막. 그죠?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가스의 농도가 인하한 게, 폭발한 게 하면 그냥 딱 기억나셔야 되는 게 영어 세 글자가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L, E, L. 요 세 가지, L이죠, L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면 인하한 개에 대한 어떤 값 있잖아. 25% 이상으로 이건 위험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LEL의 기준이 아까 간단하게 지난번 시간에 설명해 드렸던 게 수소였잖아요. 4%. 그러니까 얘가 이 안에서 폭발성에 대한 그러니까 수소가 여기에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그 근거는 LEL 기준 25%니까 LEL을 무엇으로 나누면 돼요? 4분의 1로. 그러니까 수소가 4%니까 그 4분의 1로 나눠봐야죠. 4분의 1 나누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1%죠. 그럼 수소가 여기서 1%가 넘어가는 순간 여기는 위험한 지역이구나.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여기서 그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밝혀진 거예요. 측정을 했더니. 수소를 측정했더니 여기가 1%가 넘어가 버렸네? 그죠? 아까 1.1?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근로자를 안전하게 대피시켜라. 왜냐면 여기는 좀만 지나면 폭발 범위에 들어와서, 이 자체가 지금 폭발 범위에 들어온 건 아니에요. 4분의 1이니까 100을 기준으로. 근데 어느 순간에 이 폭발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폭발하거나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피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는 기준 자체가 LEL의 25%,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LEL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이 LEL 25%라는 개념은 4분의 1이구나. 그래서 이제 수소 같은 경우는 4%니까 그거의 4분의 1이니까 1%를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게 맞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이게 나중에 다른 챕터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서 또 설명을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폭발 하한계를 계산할 때 계산하는 믹싱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물질이 단일 물질이 아니라 여러 물질이, 물론 폭발 하한계가 단일 물질이면 아까 수소는 4% 되니까 4로 그냥 하한계가 되겠지만 이것저것 막 다 섞어버린 거예요. 혼합되는 가스의 경우는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나오죠. YI 같은 경우는 가스 등의 성분에서 I 성분의 몰 분율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더해서 결국에는 시그마 값을 해서 그것분의 1을 하게 되면 LEL 값이 믹싱된 값으로 나오더라라고 하는 게 폭발 하한계의 계산 값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나오죠. 또 뭐가 있어요? 하한계가 있으니까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상한계가 있어야겠죠. 어퍼.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계산하는 게 있는데 뭐 거의 나오진 않지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요거 있잖아요. 폭발 하한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25도씨에서 100도씨 증가할 때마다 폭발 하한계 값이 8%씩 감소한다. 8%입니다. 8%. 그래서 여기 그 값을 여기다 0.8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8%니까. 개념 자체를 여기다 그냥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폭발 상한선은 뭐 8%씩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제 온도랑 연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이런 거 나오겠죠. 다음 중 폭발 연소 한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은 1번 온도, 2번 압력, 3번 산소, 다른 거 넣겠죠. 화염의 진행 방향으로 돼 있잖아. 이걸 뭐 딴 걸로 바꿔서 낼 수가 있겠죠. 근데 보신 것처럼 온도 기준으로 봐서 25도에서 100도씩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마다 폭발 한계 값은 8%씩 감소한다. 8자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상하는 당연히 8% 증가한다는 개념이고요. 그 계산식들이 여기서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나오는 문제는 거의 없지만 참고할 거는 8%라는 개념과 이런 영향을 미치는 게 온도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압력입니다. 압력은 폭발 연소 하한계에는 영향이 경미하다. 그죠? 하한계에는 영향이 경미한데 연소 상한계에서는 크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폭발에 대해서는. 그래서 압력이 높아질수록 폭발 범위가 넓어질 수가 있다는 건데 그냥 그 압력 폭발 자체가 폭발 한계 자체가 개념될 수 있는 게 물론 폭발 하한계 상한계 이렇게 돼 있지만 그 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폭발이니까 팡 터지니까 압력과 영향은 있겠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산소 중요하죠. 산소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하한계에서는 공기산소 중에 뭐 변함이 없으나 폭발 상한계에서는 산소 농도가 증가에 따라 비례하여 상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소도 마찬가지 가산점이다 보니까 그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다. 화염의 어떤 진행 방향도 어떤 이게 뭐 수직이냐 또 수평이냐 뭐 이런 개념이 좀 있겠죠. 그 진행 방향에 따라서도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중요한 게 나왔네요. 페이지를 보시면 320페이지도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올해 안에는 무조건 나오는 그런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시험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합가스의 폭발 범위는 구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그게 르샤트리의 방식인데 그 법칙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것들이 케이스가 두 가지 케이스인데 하나는 순수한 혼합가스인 경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100%의 조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시험 문제는 정말 많이 풀어볼 겁니다. 기출에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요. 예를 들면 어떤 걸 설명해 드리냐? 메탄 50%, 뭐 에탄 몇 %. 이게 순수한 혼합가스다 보니까 다 합치면 몇 %인 거예요? 100%인 거예요. 다 더하면. 근데 이럴 때에 가스의 값에 대한 어떤 혼합가스에 대한 폭발 범위를 구하는 방식인 거죠. 보통 상한계보다는 상한계는 거의 중요하지가 않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업장에서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살짝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보시면은 아까 그 4에서 75라는 개념을 좀 썼잖아요. 재밌게 하려고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그러면은 요걸 기준으로 한번 써볼까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것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그러니까 양다리는 못 걸친다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폭발 범위 여기가 되게 위험한 거예요. 여기 지금 요 상태. 그럼 여기 상태를 뭐라 할까요? B 상태, A 상태 4% 미만인 경우 75%를 초과하는 경우 요거는 C 상태. 상태를 그냥 일부러 알파벳으로 하나씩 넣습니다. 그러면 좀만 더 이해하시는 거는 어떤 하나의 이 존재 자체가 A랑 B를 같이 공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세요? 여기에 어떤 룸이 있어요. 수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세 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4% 미만인 안전한 상태가 될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B는 뭐예요? 여기는 뭔가 저항이 되면 펑 터져요 라는 거죠. 여긴 뭐예요? 수소가 너무 많아요. 그런 개념인 거죠. 이런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그러면은 관리를 하려면 어떤 A라는 룸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엔 이 상태가 위험한 거니까 이 상태로 항상 여기를 존재하게 되면은 상당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론은 난 거죠. A 상태로 여기를 관리하거나 아니면 C 상태로 관리를 한다거나 둘 중에 하나로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안전하게 하려면은 조건은 안전하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중요한 방법은 A로 관리하시겠어요? C로 관리하시겠어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이 C 같은 경우는 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수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를 들어 80% 있다고 칠게요. 근데 갑자기 문을 열고 팍 들어와. 예를 들면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면 바깥에 있는 뭐가 들어와요?
공기가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 섞일 거 아니에요. 그럼 섞이게 되면 80%에서 이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줄어들겠죠. 어느 사이에 폭발법이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는 우리는 그냥 뭐 간단한 룸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여기에 생산 설비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수소 발전기도 있고 뭐도 있고 수소랑 연관된 거, 막 이런 수소 용기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항상 85%로 관리한다면 여기 들어오려면 항상 뭐 보호구를 착용을 해서 수소를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도 같이 연관해서 보시면 그럼 이렇게 관리하기는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하겠구나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안전에서 중요한 거는 폭발 범위, 연소 범위 이것도 중요하지만 폭발 상한계도 물론 알면 좋지만 안전에서 더 중요한 거는 폭발 무슨 한계다? 요거. A 범위 있어야 되니까 하한계가 중요하다. 하한계. 그러니까 지문 자체도 대부분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순수한 그 혼합가스인 경우 이렇게 질문할 때는 하한계 값을 구하세요라는 게 제일 많다는 거예요. 상한계보다는. 그러면 이제 갑니다. 어떻게 해요? 순수한 혼합가스 경우에는 퍼센트로 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L 자체가 여기 나오는 혼합가스의 폭발 범위예요. 여기에 상한계 값도 하고 하한계 값 이게 모두 적용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는 대부분 상한계 값이 아닌 하한계 값이 나오더라. 그러면 그 가스의 하한계 값이 여기 들어가겠죠. L1, L2 이런 밑에 안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실제 거기에 조성이 되는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 몇 퍼센트입니다. 몇 퍼센트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더했더니 몇 퍼센트더라. 순수한 가스니까 100%더라. 그러니까 이 값을 이제 더해서 보통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혼합될 때의 가스의 값은 3개거나 2개일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하나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는 그냥 그걸 혼합됐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2개 아니면 3개예요. 4개는 거의 안 나옵니다. 나온 적이 없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2개 아니면 3개. 그러면 L2, L3까지 가거나 L2까지 가거나 제일 많더라. 그 다음 이제 요거는 이제 요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요거랑 또 나름 어느 정도 좀 나오는 케이스가 얘입니다. B 케이스. 밑에 케이스. 어떤 케이스예요? 알고 보면 뭐 값이 뭐 등식 요거 있잖아요. 요거 어떤 보면 공식이 비슷비슷해요.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혼합가스가 공기와 섞여 있을, 그 얘기하는구나. 그죠? 공기랑 섞였다는 건 뭐예요? 이 혼합가스만을 봤을 때 공기를 빼고 혼합가스만을 봤을 때는 위에 있는 것처럼 100%는 아니다라는 거죠. 즉 계속 여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서 강의를 하는 이유는 너무 중요하니까. 올해 안에 안 나오면은 안 나올 수 없다니까요. 3회 안에 무조건 나오는 문제라니까요. 근데 이 케이스가 2케이스가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요. 2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완전한 순수 혼합된 가스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탄, 에탄 이런 거 다 더하면 100%가 나오는 거예요. 순수 혼합이니까. 근데 여긴 뭐예요? 공기의 값을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줘도 돼. 왜냐면 이런 거죠. 가스 자체를 메탄을 5%, 또 에탄을 뭐 10%, 그리고 끝내버려요.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러면 15%밖에 안 나오잖아요. 100%가 아닌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값은 85%는 공기입니다. 이걸 써주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걸 아예 안 써줘도 이거는 공기야 섞였구나. 안 써줘도. 그러면 이걸로 대입을 해야 되는구나. 계산할 때. 그러니까 위에 값이 100이 안 나오는 거고 걔네끼리 합쳐진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에서 5였으니까 20이 되는 거고 얘는 100이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 차이를 보고 물론 이 밑에 있는 건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분모 말고 분자의 개념에서 약간 헷갈릴 수 있다. 100을 넣냐 아니면 그거 안에 있는 공기를 뺀 나머지 값을 넣냐. 그거에 따라서는 순수한 혼합가스냐 아니면 공기가 섞였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서 계속 여러 번 강조를 더 해드립니다. 이것들은 이제 언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풀이를 하거나 모의고사,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할 때 그때 보시면 돼요. 근데 정말 특이한 건 뭐냐면 예전에 있는 문제의 어떤 퍼센트를 그대로 갖고 와서 동일하게 기출문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농도는 좀 바꿔줘야 되는데 계산이 좀 다르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꼭 보셔서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별 3개짜리가 아니라 뭐 5개까지 주고 싶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실험 데이터가 없어서 시험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연소 한계를 추정하는 거의 안 나옵니다. 듀얼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소개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리도 함께! 왜냐면 실험 데이터가 아까 나와서 20%, 30% 이렇게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아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값들을 여기 보시면은 CST 이런 값을 뭐 구해서 뭐 LEL을 따로 구해서 쉽지 않죠. 이런 거 잘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참조하셔서 어쨌든 결론은 존스식에서는 실험 데이터가 없어서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이건 100% 단일 성분인 경우, 뭐 혼합가세인 경우,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값 자체를 두 가지를 해서 CST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이거는 또 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르샤틀리의 법칙처럼 중요한 게 지금 보시는 이 값이에요. 이 값. 이 값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 문제 자체에서 이 공식 자체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또 값을 주어져서 이런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뭐예요? 위험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험도. 그러니까 한번 일단은 이제 쭉 볼게요. 위험도는 폭발 하한계 값과 상한계 값의 차이를 폭발 하한계 값으로 복잡하죠. 폭발 하한계, 상한계, 하한계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공식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근데 폭발 범위가 이런 게 값이 크다, 값이 낮다 그런 거에 따라서 큰 가스는 여기 나오죠. 폭발 상한계랑 하한계 값이 되게 차이가 크다. 왜냐면 밑에가 L이니까. L 자체가 뭐예요? 그냥 여기에 U-L 여기 나오잖아요. 분모는 이제 L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왔지만 결국엔 이 U나 L에는 앞에 두 글자가 생략이 됐죠. 뭐가 생략된 거야? 폭발 하한계 값. 정확한 표는 뭐예요? L, E, L. 그죠? 그럼 뭐예요? 상한계 값은 U, E, L. 근데 E, L은 다 빼고 앞에 L과 U만 그냥 넣은 거예요. 간단하게. 폭발, 여기 혼합 농도가 한계 농도에 적급하면 당연히 폭발 이게 어려지는데 격렬한 정도는 작다라는 표현을 좀 한 거죠. 그죠? 근데 이건 먼저 보셔야죠. 위험도가 클수록 위험도가 크면 그만큼 위험하잖아요. 공기 중에서 폭발 위험이 더 크다. 왜냐면 이게 간격이 점점 더 커진다. 그래서 아세틸렌 이런 것들은 막 100%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 그렇게 보니까 그런 것들은 뭐 2.2에서 80몇 이런 그런 물질 산화에 아세틸렌 이런 것들도 종류들이 있잖아요. 종류별로 있잖아요. 아까 4에서 75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은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다양하게 될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시험의 형태를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 가지인데요. 1번 그냥 이 공식 자체로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다. 다음 중 위험도. 그죠? 여기 정확하게는 요거 있잖아요. 위험도. 위험도가 맞는 공식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요. 또 어떤 식이 있어요? 아예 값을 주는 거예요. 다음은 4에서 75 수소 같은 경우. 한번 해볼까요? 4에서 그죠? 75%다. 폭발 범위가. 위험도를 구해라. 그럼 못하는 거예요. 밑에가 4니까. L이니까. 그럼 위에는 뭐야? 75에서 되게 쉽죠? 75 빼기 4.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냥 암산도 할 수 있지만 계산기가 다 있으니까 계산기 눌러보면 답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제 값이. 물론 저는 지금 계산하지 않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예 폭발 범위 값을 주고 위험도 구하세요. 또 어떤 게 또 약간 더 복잡한 건 뭐예요? 이런 것들을 한 4개를 나열하는 거예요. 요거는 몇 퍼센트, 요거는 몇 퍼센트. 폭발 하한계, 상한계 값을 A, B, C, D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문제는 위험도가 가장 큰 것부터 나열된 것은 그죠? A, B, C, D를 나래비 이렇게 그죠? 순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위험한 것부터. 그 어떤 문제도 있어요. 아까 이제 앞으로 갈 수 있는 위험, 두 번째로 위험한 물질은 이런 식으로. 가장 안전한 물질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너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위험도는 거의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오는 3차례 시험 보잖아요. 그래서 아까만큼 나올 수 있는 빈도수가 상당히 높은 그런 물질인데 그런 어떤 공식인데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건 뭐예요? 이 외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U, 마, L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일부 해놨어요. 기출 봤더니 이氧화탄소가 가장 이렇게 보시면 이게 순서거든요. 위험한 그 값에 대해서 순서예요. 이氧화탄소, 아세틸렌, 산화에틸렌, 수소 이게 4개 값을 넣어서 다음 중 위험도의 순서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 하나씩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다 바로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냥 계산 안 해봐도 왜냐면 해봤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유마 L에 그죠? 유마는 U는
UEL입니다. 앞에 U를 딴 거예요. 그래서 U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U마 L, 그죠? U마 L. 그 다음에 U마 L 분의 L인데 분해는 뺐죠. 너무 이게 너무 많으면 좀 외우기 힘드니까. 그래서 U마 L, L. 그죠? 요게 그냥 외우면 돼요. 근데 가끔 시험 나오는 문제가 나래비 세우는 거죠.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황화탄소, 아세틸렌, 산화에틸렌, 수소. 이하산수, 그죠? 이하산수. 유마 L맨만 외워도 정답 맞출 수 있다. 근데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이하산수가 나오면 순서는 이하산수. 그렇게 이해하시면 오히려 더 이 답을 그러니까 빠르게, 그죠? 답을 체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적어도 뭐는 알고 계셔라. 유마 L, L. 다시 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유마 L, L. U, 그죠? UEL, U. 마이너스, 마이너스. 유마 L, L. 그죠? 하한계, 그죠? 그 분의 L. 여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마 L, L 이하산수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마지막 하나가 이제 보고스웰러의 법칙인데요. 거의 뭐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보세요. 어쩌다가 정말 한 번씩 나오긴 하는데 포와 탄화 수소계 가스에서는 폭발 하한계 농도가 써 있죠. 농도 곱하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열의 Q의 곱은 뭐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나오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있다. 참조해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제 배우셨던 것이 어떤 챕터 3에 대해서 계속 배우셨어요. 챕터 3은 거의 한 17점 몇 %, 그 정도 나왔었잖아요. 그 비율 자체를 보면. 근데 이제 그 비율에 대해서 지금 일부러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제가 챕터를 처음부터 다시 보진 않을 겁니다. 이 PPT로. 여러분들은, 책을 보세요. 책의 290페이지부터 보세요. 지금 뭐 하는 거냐면요. 이 단원 자체만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한번 하려고요. 그래서 외울 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 생각보다. 약간 여기는 좀 이해하는 게 좀 있구나. 그래서 약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단원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보시면 그 내용들을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이제 290페이지의 첫 번째 폭발 방지. 지금 요약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시면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화재, 저도 책 보고 있거든요. 화재 종류가 들어있는데요. 화재 종류에서 중요한 거는 A급, B급, C급이 너무나 단골 손님이다, 이거는. 너무 잘 나오더라. 근데 이 케이스 때는 A급 화재 이런 거 물어보기보다는 C급이나 D급을 물어볼 가능성이 많더라.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기억하시는 거는 아까 그 색깔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노파 꼭 알고 계시면 좋고요. 1유각이금. 이것만 알고 계시면 그냥 이건 뭐 다 풀 수 있어요. 그죠? 백노파. 1유각이금. 요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쩌다 한 번씩 정말 나오는 게 유류화재 발생될 수 있는 오버 2개 있었잖아요. 오버. 보일 오버, 슬로 오버. 요거는 설명을 뭐 2-3번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정도로 해서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뭐 그렇게 분진 폭발 나왔었죠?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태비분 발전이, 그죠? 발전이는 꼭 외셔라. 그래서 보시면은 그게 전면 폭발이 있으면 2차 폭발은 가장 나중에 일어나니까 이거 먼저 생각하시고, 100% 혹시 못 외우는 경우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외웠던 거에 대한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시험 문제를 풀 때 1번, 2번, 3번, 4번 사지선다형이니까 아닌 것을 이렇게 빼가는 거예요. 요거 아니네? 아니네? 이건 헷갈리는데? 그러면서 외웠던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비분 발전이 이렇게 100% 외웠으면 그냥 답인데 발전이만 외웠다면은 좀 더 고민을 좀 해봐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답을 찾아가는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그 태비분 발전이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 중요했던 게, 너무 중요했던 거, 뭐 별표 3개뿐만 아니라 뭐 5개까지 줄 수 있는 게 여기는 이 챕터에서는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게 블랩이라고 하는 비등액체 팽창 증기 폭발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 블랩에 대한 부분들은 이것들은 블랩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용어로 나오기도 하고 용어에 대한 설명에 대한 나오기도 하고 다양하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것들은 중요한 거는 화재가 발생되는 시점은 탱크 내에서 그냥 폭발하는 게 아니라 외부 화재를 통해서 되는 거죠. 그러면서 비등이라는 표현 좀 했어요. 당연히 열받는 거, 사람 열받는 거, 여러 번 열받게 하면은 뚜껑 열리는 거, 그렇게 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LEL과 UEL 너무 중요했었죠. 왜냐면 위험도도 이게 들어간 거니까. 기본적인 EF뿐만 아니라 LEL, UEL 요거
알고 계셔야 된다. 근데 우리는 정의 위주로만 설명해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들에서 어떤 가스값을 다음 중 그게 폭발 범위에 가장 위험한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상당히 그거는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또는 다른 챕터에서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왔던 게 가끔 나왔던 게 최소 발화 에너지 중에서 정전기 2분의 1 CV 제곱 있었죠. 그 지금 페이지는 294페이지입니다. 자, 그 다음 중요했던 거 너무 중요했죠? 폭발 등급. 여기서는 안전 간격이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화염 1주 1개로 나오는 경우가 제일 많더라. 화염 1주 1개.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 용어에 대한 정의도 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따르는 간격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1, 2, 3등급으로 나눠지더라. 온도는 거의 잘 나오진 않습니다. 발화 온도와 해당되는 물질들은. 근데 등급에 대한 부분들은 같은 등급 아닌 것은 이렇게 해버리면 상당히 애매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수화라는 표현 했잖아요. 이수화 이것도 기억하시면 그게 몇 등급이라고요? 1, 2 말고 3등급.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보시면 방폭 구조는 거의 대부분 전기 쪽에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 간단하게 방폭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왔던 건 역시나 방금 오늘 하셨던 내용 중에서 르샤틀리에 요거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기랑 섞였냐 혼합된 가스만을 갖고 있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100%냐 100% 아닌 걸로 계산하냐의 차이에 따라서 나오는데 얘는 너무 많이 나오는 그런 어떤 공식이니까 꼭 알고 계시고 풀이도 여러 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나왔던 게 마지막으로 위험도가 있었죠. 유마엘 그죠? 유마엘 요거 나왔었잖아요. 그죠? 요거는 꼭 기억하셔라. 그래서 요거는 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 전 단계에 이렇게 있네요. 그죠? 유마엘 이하산수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것들은 꼭 기억하셔서 특히 요런 것들은 다양한 출제 유형들로 나오더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챕터 3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